오늘 장에서 이슈가 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우수 AMS, SK 이노베이션 등을 꼽아놓고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OLED 관련주요. OLED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쪽에서 잡힌 뉴스 여러분들 들으셨죠? 오늘 그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 공장에 대한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서 또 이 공장으로 장비 업체들의 수주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4% 가까운 급등이고요. 비아트론, LDT 등등에서 이 장비주들 강한 모습인데요. 이제는 좀 올라설 수 있을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다가 공장 짓고자 하는 업체가 또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최대 이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그러한데요. 상해에다가 연간 50만 대 순수 전기차를 생산해낼 수 있는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또 국내 시장의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들썩입니다. 물론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긴 했는데요. 우수 AMS가 그 가운데 가장 튀어오르더라고요. 12% 넘는 급등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눈 돌려볼까요? 쌍용차가 또 장 초반부터 강했었잖아요. 대주주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이 쌍용차에 3, 4년 이내에 1조 3천억 원 정도를 다시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오면서 또 사뭇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입니다. 장대 음봉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이 시각 현재도 5%, 장중 한때는 25%까지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 NC소프트 보겠습니다. 수급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가는 5월 초에 바닥 찍고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오늘도 상승 탄력이 그렇게 붙지는 않은 모습이긴 한데요. 외국인이 지난달 말쯤부터 계속 사고요. 지난달 중순부터 연기금이 이에 가세해서 지난달 말부터 주구장창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사흘 연속의 상승이고요. 38만 8,500원대까지 올라 있는데 잠시 뒤 전략 챙기겠습니다. 크게 밀리고 있는 종목도 하나 보겠습니다. 6% 하락,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의 지분 584만여 주를 이제 블록들 형태로 매각하겠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항공 엔진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투자 재원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매각한다라는 이 설명이 좀 덧붙이고 있는데요. 한국항공우주 이런 이슈 하에 4만 300원대까지 밀려나듯 진행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보겠습니다. 이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이번 달에도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명단에서 빠져 있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 정부가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가 장착된 북경 벤츠 차량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면서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걸었었는데 이번에도 명단에 없었다라는 내용. 이것이 애초에 이 보조금 신청 자체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떨어진 건지 이것도 확인은 안 된 상황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명단에서 빠져 있다라는 얘기고요. 1% 가까운 하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수혜주들이 톡톡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날린 추가 관세 이 부가 대상 리스트에 중국산 섬유가 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얘기 속에 오늘 섬유 의복주들이 강했는데요. 좋은 사람들이 그중에서 또 두각을 보이고 있네요. 8% 강세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 분석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TN인트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눌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 속에서 그래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좀 튀어나오긴 하는데 이게 연속성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사람들로 꼽아놓고 있는데요. 네. 섬유 의복이라고 둘게요. 뭐 이 외에도 뭐 플라스틱 뭐 관련 뭐 이런 것들 막 속속 튀어나오더라고요. 좀 네. 분석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사실 오늘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이슈가 됐던 부분 자체가 이제 중국산 섬유에 대해서 네. 지금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침이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이 좋은 사람들이 반사적인 이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반영되었다 이렇게 시장은 분석을 했는데 글쎄요 뭐 그런 부분 자체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죠. 그런 부분처럼 지금 이 좋은 사람들은 상승하기 위한 그에 따른 재료로 오늘 이 부분을 선택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들 경업주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경업주 관련해서 주가에 대한 등락 자체는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실질적인 이 중국산 섬유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반사이익 자체는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이 더욱더 클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런 종목군들은 안 움직이고 오늘 좋은 사람들만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개별적인 기술적 반등이 오늘 시장에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게 좀 더 타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워낙 밀리다 네. 보니까 이 갈 곳 잃은 돈들이 그래도 좀 수익을 낼 만한 것들이 없나 이렇게 좀 엮다 보니까 또 상승을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때요? 그럼 이런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꾸준히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십니까? 네, 그렇죠. 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한 개가 이 기술적 반등이 나에게도 이런 요행이 발견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항상 많이들 보시는데요. 네.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요행일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자체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서 왜 반등이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앞서서 지금 2018년 3월 5일 그 주에 양봉 자체가 형성되는데 갭이 이루어졌거든요. 자, 이 자리 자체가 이제 우리가 주봉상에서 본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이격이 발생하는, 레벨업이 발생하는 단계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의 반등 자체가 나타났던 부분도 결국에는 가격의 이격이 발생했던 부분이 바로 3,450원 구간이었고, 그 자리 자체를 지금 오늘은 터치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강한 반등이 이루어졌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은 제가 볼 때 좀 힘들고요. 그러면 지금의 이 반등을 인해서 세력들은 오늘 시장에서 이런 호재로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물량 자체가 발생할 수 있겠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돈을 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접근하지 마시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나빠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왜 트럼프 네. 대통령이 중국산 그 제품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 관세 매긴 리스트 품목들이요. 네네. 그런 관련한 종목들은 조금 다 전반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 지금 뭐 좀 이따 제가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이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는 반사적인 이익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상당히 뭐랄까요, 이제 인과관계가 성립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부분 자체가 필요하겠고요. 그 부분 자체를 무역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좀 더 확대 해석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정말 관계가 있으려면 그 안에 정말 세부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미국 네, 쪽으로 맞습니다. 넘어가는지, 중국 쪽이 어떤 물량을 뭐 가는지 이런 관계를 상세하게 한번 점검한 뒤에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SK이노베이션 나오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뭐 중국 쪽에서의 그 보조금, 전기차, 뭐 여기 명단에서 SK이노베이션 없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엄청난 악재는 아닌 모양이죠. 주가가 뭐 생각보다 크게 밀리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은 앞서서 이제 우리 박소연 앵커가 정확하게 잘 짚어주신 것이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안 됐는 건지 아니면 신청 자체를 안 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이 또다시 우리에게 보복을 한다라는 확대 해석은 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가 상당히 지금 뭐랄까요, 직접적인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알 수 있겠고, 다만 여기에서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매출적인 구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업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매출 구조를 본다면 65%에 70%는 바로 정제 마진에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경유를 사용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그에 따른 매출 자체가 나타나는 부분이 65%, 70% 차지하고 그 나머지 25%에서 30%를 바로 이 2차 전지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에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럼 결국에는 이런 석화라든지
또는 이런 뭐랄까 이제 2차 전지에 해당하는 분야 자체는 물론 단기적인 악재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주가상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는 조금 어렵다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결국에는 유가가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도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베네핏을 볼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정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가 유가가 낮았다면 지금 유가가 높다면 그에 따라서 전개된 마진 자체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 자체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일 여지가 상당히 높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보조금 이슈보다는 오히려 국제 유가의 움직임에 조금 더 초점을 네네. 맞추고 주가를 예측하는 게 맞겠네요. 하방 경직성을 뛸 것이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적으로 밀릴 거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앞으로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뭐 대츠나 배드죠. 뭐 사실 여기에서 더 나빠지긴 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 잠시만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하단권역 자체가 이제 18만 5천 원, 19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우리가 월봉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면요. 지금 고가권역 자체가 지금 24만 원대를 돌파를 할 때 2011년 이후에 처음으로 올라왔던 가격대거든요. 그럼 이런 신고가 패턴까지 올라왔다면 지금 자리에서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박스를 잡아서 돌아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우리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종목군을 좀 더 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다. 네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뷰 SK이노베이션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요. 자, 보여주십시오. 한국항공우주 전문가님 진짜 많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떨어지네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됩니까? 네, 뭐 일단 우리가 우리가 가장 알기 힘든 게요. 사실 횡령 배임이 가장 알기 힘들고 그 다음에 또 알기 힘든 게 검찰 조사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건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뭐랄까 무혐의에 대한 처분도 내려졌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다르게 볼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주가는 반등을 했지만 또다시 한 번 더 빠지면서 오늘은 블록딜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보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법에 대한 판단 자체는 이중적인 잣대가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그 부분 자체를 뭐 주식 전문가로서 말씀드리기는 뭐 한 부분이고요. 대신에 우리가 좀 더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큰 물량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회사 자체에 대한 졸림 여부라든지 재무 건전성 자체가 지금 현재는 투자에 대한 지표는 상당히 낮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나빠요에 대한 의견을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접근을 좀 배제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은 좀 뒤편으로 좀 밀어 그렇죠. 넣어 볼게요. 예, 근데 이 종목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NC소프트 골라와 봤는데요. 네네. 수급이 왜 이렇게 좋대요? 뭐 어떤 좋은 얘기들거리가 있는 건가요? 뭐 일단 장 안 주면 게임 주고 갑니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전문가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본다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큰 캐시카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니지라는 부분인데 리니지가 지금은 PC뿐만이 아니라 또 모바일로도 들어왔고 그 모바일 안에서도 구글 플레이어로 다운받아서 매출액을 올린 거에 대한 모든 금액에서의 3분의 1을 바로 이 리니지 M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요즘도 이거 잘 네. 나가나 봐요. 뭐 게임을 많은 분들 하시는 분들 하시나 봐요.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 그만큼의 큰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에 따라서 재평가가 항상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고가 권역에서 넘어가는 것도 힘들겠지만 저가 권역에서의 추가적인 이탈도 힘들다고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저는 좋아요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볼 때 그거잖아요. 재밌는 거는 둘째치고 이게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NC소프트 한번 기대 걸고 지켜보겠습니다. 내일장 토픽도 NC소프트 네, 맞나요?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장 마감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금 양 시장 모두 지금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을 키워나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0.6% 하락하면서 2280선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804포인트에서 지금 마감을 준비하고 있네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 IT주들 일제히 출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외국인의 매도세 속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도 3거래일째 낙폭을 키워갑니다. 동시효과 상황이었습니다. 네, 7월 11일 수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2라운드에 들어선 지금 미중 무역 분쟁 속에 우리 시장 직격탄을 맞은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 전이 2,400선을 장중에 넘기도 했지만 오늘은 0.54% 하락 전환하면서 2,281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 최근 들어서 퐁당퐁당 징검다리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0.1% 넘게 빠지면서 804.96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수급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의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 2천억 원이 넘게 팔기도 했는데요. 지금 외국인이 장 후반 들어서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낙폭을 모두 축소하기에는 역시나 역부족인 모습이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세로 장 후반 들어서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의 낙폭 역시 깊어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상황이니만큼 대부분의 업종들이 파란불을 켠 가운데 호재성 소식 속에 오일리드 관련주들이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고요. 전기차 업종 최근 들어서 업황 개선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높은 오름세를 보이더니 지금 장 후반 들어서 역시나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업황 호조 전망과 함께 지금 테슬라가 중국에 직접 공장을 지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와 사마콘덴서 모두 장중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통신주들 역시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가졌습니다.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의 성장 기대감이 투심을 자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SK텔레콤이 1.93%로 2% 가까이 오르면서 견조한 모습 보여줬고요. LG유플러스도 1.73% 상승한 14,700원 선에서 KT도 오늘 장중 등락을 보이더니 0.54% 오름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수요일장 마감 상황이었습니다.